헌재 판결이 금주 내에 내려질 경우는 8대0 각하된다. 네. 이런 뭐 근거 없는 네. 유포, 각하설이 유포가 됐어요. 네. 네. 근거가 보니까 한 법 쪽의 관계자. 네, 근거가 아주 없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거 보니까 근거가 한 법 쪽의 관계자예요. 이런 네. 경우는요, 이건 기자 본인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제 네. 주심 대법관이 사실상 이 헌재 이 윤석열 이 탄핵 심판의 절차적 하자를 들어서 각하 의견을 지금 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각하 의견에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이제 3명의 재판관, 뭐 정계선 재판관이나 문영배, 뭐 이미선 요 3명의 재판관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들을 설득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설득이 안 되면 그냥 5대3으로 뭐 이제 결론이 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그냥 이거는 사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흔히 한 얘기예요. 네. 우리법 연구회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재판관들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자체가 윤석열 지지층들이 그냥 지금 그 시위 현장이나 가보면은 한남동이나 광화문 가보면은 아무나 붙잡고 얘기를 해도 이런 얘기를 굳이 법 쪽의 관계자가 아니라도 이런 얘기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각하설이 이제 왜 이제 기각보다 가능성이 없냐면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건데 헌재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각하설의 근거가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로 국회 소추인단이 탄핵 사유 중에 이제 내란죄를 철회를 했다. 내란죄를 철회를 한 것이고, 근데 이 내란죄 철회는 헌법재판관들이 권유를 한 거예요. 네. 이 권유를 받아들여서 철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잘못된 권유를 해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헌재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거는 헌재가 형사소송법상의 이제 증거법 원칙을 어기고 검찰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을 했다.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평의를 열어가지고 결정한 바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번복해서 그 증거 능력을 부여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정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의 소추인단의 잘못은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안내하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이미 한번 밝혔던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절차상 하자를 들어서 각하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속의 윤석열을 스스로 판단을 잘못해서 살려줬다라고 하는 온갖 이 비난 여론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만무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시아투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윤석열 지지율 40%라고 떠들던 그 매체예요. 네. 여기 이제 지난 1월 기사인데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라고 돼 있죠. 아시아투데이가 이제 평판 여론 평판 연구소에다가 의뢰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40% 나타났다. 네, 이게 이제 1월 초에 있었던 그래서 윤석열 내란 속의 윤석열이 처음으로 지지율을 이제 40% 이후에는 이제 50%를 돌파한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결국에 나왔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론을 이제 호도한 그리고 이 여론조사 이후에 이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샤이 보수들이 샤우팅 보수로 변해가면서 여론조사상으로 윤석열 지지율이 한 30% 정도를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보도로 인해서 국힘당이 윤석열을 끊어내고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상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아무도 윤석열 지지율 이 40% 이건 기적의 여론조사인데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호남에서 그 윤석열 지지율이 40% 가까이 되는 거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잖아요. 네. 호남 쪽에 있는 사람 중에 저 시민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될 리가 없죠. 될 리 특히나 없어요. 이제 윤석열은 전두환에 대해서 우호적이잖아요. 네. 지지할 리가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 지금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네. 2017년 박근혜 때도 꼭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2017년 당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심상치 않다. 2017년 3월 8일, 네. 3월 8일 딱 이틀 전 그 기사예요. 그때도 헌법재판소가 심상치 않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리법 연구회 이런 것처럼 네. 심상치 않다. 우리가 국민일보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자 괴담이 행해한다. 이렇게 하면서 네. 실제로 SN은 전날부터 특정 헌법 헌재 재판관들을 지목해 이들이 동의하지 않아 선고일 지정이 불발됐다는 찌라시가 확산됐다. 비슷한 패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선고일 계속 밀리니까 이거 안에서 난리 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거의 이제 이게 설로 굳어지는 이런 게 2017년에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하고 패턴이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자, 이것도 보십시오. 지금 뭐 기각 각하 얘기 막 나오잖아요. 네. 이때는 그나마 출처가 박사모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이 지지층들은 계속 기각 각하 얘기했었어요. 그때도 2017년에도 기각 각하 마지막 날 그날 당일까지도 계속 기각 각하 얘기했습니다. 네, 각하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 기억나시죠? 정미홍 아나운서 출신이죠. 이 탄핵 각하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확신한다고. 너무나 뭐 지금의 상황에 데자뷰. 그렇죠. 네. 그 무슨 변호사라는 사람도 이 이제 탄핵 심판 대리인이죠. 네. 이 변호사도 갑자기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막 기자회견하고 주옥순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탄핵 기각 각하 마지막 그날까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언론이 그대로 인용해줬고요. 그리고 이때도 2017년에도 보니까 선고 딱 이틀 전에 선고 기일을 발표했습니다. 네. 3월 10일 날 선고가 나오면은 3월 8일 날 그것도 늦지막히 6시 다 돼서 이제 3월 10일 날 선고한다. 6시 다 돼서 선고. 이거 보십시오. 5시 50분 기사잖아요. 그러군요. 예. 이런 기사는 거의 5분 내로 기사씁니다. 발표가 5시 반 이후에 나왔다는 네.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의 경우도 이제 목요일 날 만약에 선고가 된다면 내일 오후 퇴근 6시경에 네. 발표가 되겠군요. 그렇죠. 최대한 늦게 발표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그 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7년 때는 보시면 3월 8일에 기일을 발표하고 이틀 뒤에 파면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 네. 올해는 아마도 20일이나 21일쯤에 선고를 한다면은 네. 적어도 18일이나 19일 날 선고기일을 발표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이제 조용했던 이유가 수요일 날 발표는 좀 어렵다는 거죠. 19일 날. 왜냐하면 박성재 변론 기일이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선고를 하는 거는 쉽지는 않죠. 그리고 박성재를 넣을지 말지에 따라서 목요일이냐 금요일이냐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덕수, 윤석열은 같이 갈 가능성이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네. 있어요. 지금 예. 이 부분은 유탐사가 처음 이제 뭐 보도를 하긴 했는데 언론들도 좀 따라오는 추세라는 네.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네.